이제 대선 이후에 어쨌든 대표님은 그 한동훈과 이준석의 두 사람을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뭐 보세요. 어르신으로서 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두 사람은, 예. 저는 두 사람을 뭐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 예. 두 사람의 장점은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에요. 정치라는 게 말과 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장이 참 좋아요. 두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리고 말은 뭐 다 잘하잖아요. 예. 그럼 실력이 있고 외국어도 잘하고 앞으로 정상회담 할 때 통역 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둘다 53세, 40 앞으로 네. 30년, 40년을 정치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한국의 보수는 두 사람의 뉴 리더, 예. 뉴 리더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세력들은 어떻게? 그게 맞춰야 되고 예. 특히 경상도 국회의원이 한 60명 되잖아요. 그죠?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러려면은 경상도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 70대 이상과 경상도 특히 경북이 TK, 예. 뭔가 좀 고립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흘러가는 방향, 예.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뭔가 이렇게 섬처럼 외롭게 남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경북 분들이 네.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이 달라져요. 예. 아니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이름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맞아요. 왜 이름을 기억 못합니까?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안 했다는 것 예. 아닙니까? 예. 그럼 공무원 아닙니까? 더 나쁘게 말하면 토정당도 아니고 이게 예. 고쳐야 됩니다. 어. 대구 경북이 달라져야 한국의 보수 보수가- 정치판이 달라지고 한국 정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방금 말과 글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들은 이제 기록, 보고서, 기록 남기는 게 체화된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기록물 같은 게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기록을 남기는데 자, 그 이유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기록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서가고 맞습니다. 기록광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메모하고 수첩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말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기록 남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보수 정치인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글 쓰고 뭐 책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정립이 안 되고 이 기록 가지고 논쟁이 안 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기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거를 뭐 왜곡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가 잘한 거 네. 계속 쓰니까 학자들도 그거 가지고 연구하죠. 자꾸 생산물이 나오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도서관 가면은 뭐 사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으로도 김영삼이 그 떨어진다가 아니라 뭐가 없어요. 아, 그게. 그래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또 이제 논쟁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없죠. 기록이. 그게 좀 윤 예. 선생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윤 선생 지금 점수 계속 따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예. 김대중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비판적으로 쓴 기자고 예. 김대중은 정체란 책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가 비판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제일 자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 인터뷰하면 3시간 하고 어떤 때는 6시간 인터뷰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김대중 씨가 저를 만나주느냐 하면은 제가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를 설득을 해야 적대적인 보수 세력 근데 월간조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프루프리딩을 위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중 씨가 그걸 자세하게 교정을 봐가지고 저한테 돌려줘요. 얼마나 교정을 잘 보는지 예. 전문 편집인보다도 더 언어 감각이 뛰어납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이분이. 예.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항상 메모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대중 정치인은 저는 두 사람이라고 봐요. 이승만, 건국 어. 대통령 이승만. 예. 그분이 역사를 바꾼 것은 여론을 움직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대중 정치인이 이번에 나온다면은 아마 이준석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과 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도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고, 네.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 그리고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서가지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 네. 또 김대중 총재의 수많은 책, 그 다음에 이준석이 쓴 뭐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가 예. 뭐 그런 책이 있죠. 네. 그런 책. 한동훈 씨가 이번에 12.3 계엄에 대해서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주 예. 잘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뭐 차기든 차차기든 이제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뭔가 이승만, 김대중을 이을 대통령이 될 거다. 대중적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뭐 이승만을 비교하는 건 너무 큰 비교인데 예. 어쨌든 전형적인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지.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 될 좌파적 것이다. 대중 정치인은 조금 좀 스타일이 달라요. 네. 보수적 대중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이제 이준석 후보의 토론을 굉장히 높게 이제 점수를 주셨는데 지금 2번 남았잖아요. 지금 이 10%대로 좀 올라온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제3당 후보의 지지율은 결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들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 거의 좀 이변이에요, 사실은. 이미 예, 이변이다. 3% 올랐거든.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르더라고. 예. 오르더는데 이준석 후보는 벼르고 있던데 이재명 후보를 벼르고 있더라고. 뭐라고 예고를 했대.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성남 무슨 의료원 공공 의료로서 성공했다 하는 걸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가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연간 400억 적자고 뭐 병상도 비어 있는 게 많다. 이거 실패다. 이걸 가지고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안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 한번 정리했어야 될 게 윤석열의 가장 큰 실패작인 의료 대란이거든요. 의료 대란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가 막 흔들려 버렸잖아요. 네. 어느 정도 흔들렸느냐 하면은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더니 지난 1년 사이에 의사 수를 5,000명 줄여버렸어요. 전문의 배출수하고 일반 의사 배출수가 5,000명이 줄었다니까요. 예. 그걸로 끝났습니까? 근보 재정에서 약 3조 원을 사실은 유용한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써가지고 지금 병원 적자 메워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초과 사망자라고 그래가지고 응급 환자,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몇천 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는 계엄 사태 수습 차원에서 윤석열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예. 안 되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하겠다. 이거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벼르고 있더라고요.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제가 앞으로 희망적인 점하고 부정적인 점을 짚어보면은 원래 이제 제3 후보한테는 단일화 하자는 게 제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안 되더라도 할 거야. 소문 내는 거예요. 네. 뭐 저 나한테 시집 온다. 뭐 그렇게 끝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면 지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아유 어차피 저쪽 갈 거니까 난 딴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 소문을 내는 건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잘라버리는 거는 득표 전략에선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한테 약간 불리한 점은
이준석 후보가 여기 왔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준석이 득표율이 올라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업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선거에도 관심도 있고 와 어제 뭐 토론 봤어? 뭐 어쨌어 저쨌어? 뭐 김문수 어쩌고 이재명 어쩌고 그냥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 분위기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잘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이준석 지지층은 그 분위기를 좀 타는 지지층이니까 70대 이상은 원래 분위기가 이렇든 저렇든 투표를 많이 하시는데 젊은 층은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불리한 포인트는 이제 그 점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찍으려면 상당히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찍어야 돼요. 예. 그렇지 큰맘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 후보를 찍는 것은 이게 어차피 사표가 된다 예. 하는 것을 각오하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보수 세력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6,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안 찍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치는. 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파 보수와 윤석열을 반대하는 보수, 그러니까 부정적 음모론을 기준으로 하면은 음모론을 믿는 보수와 음모론을 안 믿는 보수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4가요. 그렇죠. 음모론을 안 믿는 보수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을 찍으려고 그럴 거라고. 아.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투표할 때. 예.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을 해야 되거든. 어. 그만큼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요. 아. 그리고 그 고민이 필요하지.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확 탄다든지 이런 게 저는 없고. 여기서- 대표님도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는 예. 대표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예. 6대 4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34라고 생각해요. 334? 어떻게 돼요? 음모론 믿는 사람 3. 예. 믿지는 않는데 어. 저쪽이 대세고 저쪽 4는 괜히 뭐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정신 시끄럽고 이쪽이 좀 마음 편하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그 70명 80명이 윤 전 대통령 좋아하거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로 이야기해 보면은 네. 늘 이야기하지만은 10% 20% 정도가 아니면 찐찐윤이고 나머지는 이게 대세 추종형이거나 윤 전 대통령과 저 늘 느끼는 게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너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334라고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그, 이재명 후보랑 대표님 한 달 전쯤에 식사 그때 같이 하셨었잖아요. 예, 예, 정규제 주필이라는 이제 같이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본인이 뭐 일 잘하는 사람 쓰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 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 혹시 대표님 뭐 들으시면서, 좀 됐다. 이 사람은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상당히 그 인상적인 게 저 예.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낙천적이고 예. 항상 웃잖아요. 어. 그 연극으로 웃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웃는 거는 연극이 아니거든요. 네. 가끔 웃어야 연극이지. 그래서 그거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웃냐? 그런 성격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 윤석열도 안 미워한다고 그때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그러려면 제가 성인군자인데 예. 어쨌든 그런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네. 능력보다는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특히 이번에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이분이 실용주의자다, 뭐 중도 보수 이라는데 저는 실리주의자라고 봅니다. 실리주의자. 실리주의자는 이기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네.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위한 거고 실리주의자는 그 실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덕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을 실리주의자라고 그래요. 예. 조금 더 하면 실사구시하고 비슷하지. 실사구시는 현실과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 하여튼 실리주의자라고 보니까 능력주의자더라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무능한 사람을 써보면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사고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자기가 대표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예.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서 아침에는 뭐 스터디 그룹이든지 무슨 연찬을 하든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거기에 출석률이 70%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잘 조직된 효율적인 하나의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랑을 본인이 하는데, 대표되고 나서. 하는데 어, 그거 아주 저는 높게 보셨어요. 인상적으로 받았고 예. 그 조직하고 지금 국민의힘 조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 조직으로서의 능력, 힘. 네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곳곳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을 겁니다. 네. 득표 전략을 쓰고 네. 또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 잘하고 그런데 있나.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 실리주의 하시니까 생각나네. 제가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 그런 부분 썼거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차이 있으면서 제 친구인 국회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당에 지금 정신이 없는 게 내년 지방선거 준비할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공천 떨어졌는데 공천 받고 싶은 사람, 자기처럼 현역 의원인데 다음에 또 공천 또 받아야 되는 사람, 할 것 없이 뛰고 있고, 원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당원이라든지 이제 그 광역 기초의원들은 좀 이렇게 갑을 관계인데, 이게 내가 갑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감시해가지고 당에다가 일러주는 사람 같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실리주의하고 연결되는 시스템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달 전에 저희 와가지고 2월 말이니까 한 달도 넘었구나. 2달 전에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요. 대표님하고. 근데 오늘인가 어제 정규재 주필이 쓰신 거 조금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조금 지금 호텔 조금 경제? 실망스럽다. 네. 저도 약간 그 느낌을 느끼는 게 조금 이완됐다 그래야 되나? 좀 긴장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나 중도 보수고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안정적이고 한 사람입니다. 라 하다가 요즘 메시지가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은 뭐 문제야 이게? 뭐 약간 뭐 내 말이 틀려, 쉐쉐 이런 거? 문제야? 네. 저는 커피 120원 참 실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또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그런 게 좀 보여요. 정규재 주필이 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대표님도 조금 비슷한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그분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예. 실천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논리가 허술한 논리가 많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저는 발언이. 전번에 토론할 때 예. 상당히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실수한 게 문재인의 탈원전과 윤석열의 그 의료대란. 의료대란인데 왜 실패냐 하면은 사실과 과학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에서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탈원전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면서 재생에너지가 마치 주된 에너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거든요. 지난 토론에서. 네. 그리고 지금 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그것은 클린 에너지로 보지. 예. 그걸 무슨 뭐 오염 덩어리라 보는 그런 사람, 위험한 존재로 보는 거는 옛날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해남에 짓겠다는 저 AI 데이터 센터, 그거 에너지를 또 풍력 발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쵸. 반격에 의해서 일거에 그 기반이 일거에.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 몇 개의 정책에 그 예. 바탕되는 논리가 약해요.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논리가 사실과 과학에 맞아야 되는데. 예. 혹시 그때 만나셨을 때는 그 이제 만나 보시면서 조금 이거 좀 걸리는데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뭐 저는 그분이 이 역사 논쟁 같은 거는 하면은 이게 소모적으로 간다. 역사 논쟁. 그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동의를 나쁘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잖아요. 예. 그건 상당히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을 했거든. 그리고 다보동의 전적지를 또 갔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승만 동상 서 있고 트루만 동상 서 있는데 그 앞으로 가서 이렇게 새겨진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역사 논쟁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는 네. 안 하겠구나. 그다음에 지금 현안 문제로 가장 큰 거는 수도 이전입니다. 예. 수도를 지금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네. 거기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반대했는데 그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상 수도 이전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고구려가 만주에 있다가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신라 백제하고 싸우다가 결국 망했고, 백제는 원래 한성 몽촌 토성 근방에 수도가 있었는데 장수왕이 밀려 내려오니까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주로 옮겼다가 그게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옮긴 왕이 죽었어요. 암살된다고 문주왕이라는 사람이. 네. 그다음에 거기서 60년 있다가 사비성으로 옮길 때 성왕 이 사람이 또 신라하고 싸워가지고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세종시로 신행정 수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걸 가지고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예. 2002년에. 충청표를 얻어서.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한 단계로 들어가니까 청와대까지 옮기는 거예요. 예. 국회도 옮기고 그럼 수도 이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헌법소원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헌법 개정 사항이다. 예. 해가지고 막 거기서 단념했으면 좋은데 또 세종시를 만들어가지고 행정부의 반을 옮겨가지고 지금 이게 국가 효율성에 얼마나 장애를 줍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그런데 생각하고 이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이에 청와대를 좀 고쳐서 예. 청와대로 가겠다. 어. 그다음에 가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그런데 헌법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반발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전력해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꽤 현실적인. 예. 그리고 난 청와대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를 예. 그 다른 대통령들도 보면은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충청표 때문에 네. 하는 거야라고 네. 하면 근데 이제 땅 보고 국회 먼저 옮기고 뭐 하면 이제 10년 20년 걸릴 거 다 계산하더라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좀 다 돼 가는데 그동안 사실 대표님 모든 대선을 이제 다 봐오셨고 뭐 그렇죠. 취재도 해오셨고 깊게 분석도 해오셨는데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들과 좀 정말 다른 점, 좀 의미 부여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 대선은 위대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6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평화적으로 해결하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하나는 헌법적으로 하나는 국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국가의 방향을 모색하잖아요. 예. 딱 6개월 걸렸잖아요. 이 사이에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런 점에서 남미와는 다르죠. 네. 그래서 아주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이 성장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를 관찰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예. 자꾸 이 한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원점인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기념 연설을 하면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혹은 민주주의가 문제 해결에 너무 더디다고 해가지고 독재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종국에 가면은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실천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검열을 안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예. 언론 검열을 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과 모순되는 거다. 언론 자유를 언론 검열을 못하게 했어요. 네. 세계에서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때 신문이 군대 잘못하는 거, 정부 잘못하는 걸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군대가 어디 가서 양민 학살을 했다는 것도 막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그리고 1952년에 전쟁 중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를 했어요. 거기서 몇 15,000명을 뽑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대 규모예요. 이건 뭐냐? 민주주의는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종국에 가서는 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은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 부여를 또 네. 해주셨고 대표님 저기 사전 투표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 계획하고 사전 있어요? 투표죠. 마음 정하셨습니까? 예. 바로 시장님 마음 정하셨어요? 저는 누구 잘 찍으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원래 옛날에 어릴 때는 예. 저도 사실 운동권 출신
약간 뒷번호를 많이 찍다가 예. 점점 나이 들면 앞번호 쪽으로 많이 왔는데 이번에 좀 고민이에요.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음 좀 모정한 유권자들한테 한마디,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디를 가나 요사이 예. 보수가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예. 그래 저보고 뭐 보수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묻는 게 꼭 그 보수의 잘못을 무슨 고백하라는 식으로 물어가지고 자시하니까 별로 편하지가 않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이 보수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위대한 문명 건설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는 이 제도, 헌법, 군대, 무슨 인프라,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4대강 유역 개발해가지고 댐을 열심히 만들어가 물 부족 없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제도는, 거의 모든 제도는 보수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보수적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문명 건설 세력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실수를 했죠. 예. 실수를 해가지고 탄핵되는 대통령 2사람을 배출했는데,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런데 이 보수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없어요. 주한미군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 문제, 이번 선거 때 누가 안보 문제 제대로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번에 쏙 들어갔죠. 안보 문제를 왜 안 예. 합니까?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안보 문제까지 미국에 의존해버리니까 사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보를 빼버리면 보수 정치라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가 빠지니까 그 속에 이권 투쟁이 들어가 가지고 예. 좌파와 똑같은 걸로 이게 도덕적 수준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예. 두 번째, 한국 보수가 또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국어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한국어는 한글과 한자를 같이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한자를 지난 30년 동안 포기함으로써 한글로만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말과 글이 수준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한국어가 망가졌어요.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 보수 세력, 보수 지식인들의 잘못입니다. 한국어가 망가졌다는 것은 어휘력이 떨어졌고, 어휘력이 떨어지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면은 진위, 선악 구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말의 수준이 떨어져요. 네.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이 떨어진 거는 상당 부분 이 한글 전용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세력이 이렇게 되어버린 근원적인 큰 두 가지 결합.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아무도 정치판에서 공론화하지 않고 네. 그리고 좋은 게 좋다, 쉬운 게 좋다 하고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대로 가면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는 될 수 있지만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류 국가는 되지 못합니다. 뭐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보수의 어떤 이제 정립. 좀 어쨌든 그 두 가지 큰 잘못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대표님 저희 그 개표 방송에도 2025 예, 국민의 선택 알겠습니다. 그날도 좀 재밌는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날 이제 대선 토론, 마지막 토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시라서 저희는 그날은 오후 5시에 개혁신당 천하람 선대위원장과 생방송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